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느새 4세대를 맞이한 토요타의 대표적인 존재이자 이 미니밴 시장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 토요타 시에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토요타의 시에나가 어느새 4세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4세대 시에나는 기존 시에나 대비 더욱더 대담하고 강렬한, 그리고 보다 명확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제시하고 있고요. 완전히 새롭게 구현된 각종 요소들을 한껏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4세대 시에나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승하게 될 시에나는 AWD 사양입니다. 5175mm의 전장과 각각 1995mm, 1775mm의 전폭과 전고를 갖고 있죠. 여기에 휠 베이스는 3060mm에 이르면서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AWD 사양이기 때문에 구동 시스템에 약간 변화가 있어서 공차 중량은 2190kg에 이르게 되고요. 참고로 내 바퀴에는 235, 60R, 그리고 17, 그러니까 17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토요타 시에나의 가장 큰 변화점은 바로 외형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최근 토요타의 디자인이 더욱더 젊고 역동적인 스타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새로운 시에나의 디자인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캠리, 아발론 등과 같이 정말 거대한 프론트 그릴이 정면을 채워주고 있고요. 여기에 날카롭게 다듬어진 헤드라이트와 함께하는 디테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바로 이 토요타의 엠블럼이 푸른색 아웃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자,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맞습니다. 바로 이 시에나는 이 4세대에서 하이브리드 사양으로 새롭게 개편된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아주 효과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실히 차체의 볼륨감을 한층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긴 전장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5175mm에 이르는 긴 전장 아주 넉넉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고요. 재밌는 점은 측면의 선과 선의 연출을 굉장히 강렬하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덕분에 미니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사륜구동, 그러니까 AWD 사양 같은 경우는 이제 17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 조금 타이어가 좀 뚱뚱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도어 패널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하이브리드 레터링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후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을 보게 되면 저는 가장 먼저 그 차량이 떠올랐어요. 국내에는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토요타의 소형 미니밴 시엔타 말이죠.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이 볼륨감, 그리고 이 대비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보는 즐거움이 상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토요타가 보여주고 있는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의 디자인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이 시에나 역시 이 패밀리 룩 혹은 토요타의 최근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와 함께 이제 트렁크 게이트에는 E4, AWD, 그리고 리미티드와 하이브리드, 이렇게 차량의 트림이라던가 구성 등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단서들을 남겨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토요타 시에나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실내 공간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점은 아발론과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드네요. 굉장히 입체적이면서도 넓게 이 공간의 연출을 하고 있어서 실내 공간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굉장히 쾌적하고 직관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이제 디지털 디스플레이 패널과 아날로그 스타일을 조합한 계기판의 구성도 매력적인 모습이고요. 직관적이면서도 깔끔하게 한글화가 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운전자를 향해 살짝 기울여져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만족감이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
차의 전폭이 넓은 만큼 센터 패시아는 이제 세로로 연출하기보다는 가로로 길게 연출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 터널은 이렇게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어 레버, 컵홀더, 수납 공간, 컵홀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열어보면요,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열리는 이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고 넓어서 사용성이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USB 및 USB 충전 포트가 일반적인 방식과 타입C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이 전자기기 사용성도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소재나 연출은 좀 평이한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 이전에 일본 차들이 보여줬던 거에 비해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기능도 많이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대시보드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부분에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이 핸드폰이 밀리거나 넘어오는 그런 일이 없이 아주 깔끔하게 보관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엔진 스타트 버튼 오른쪽에도 이렇게 추가적인 이 포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하이패스라던가 뭐 이런 별도의 IT 기기를 장착할 때에도 더욱더 사용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이런 기능성, 사용성 굉장히 준수하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스티어링 휠에 버튼이 좀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만큼 차량의 기능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제 몫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선루프 개방 방식이 이 수동 방식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조작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앙 상단에는 이제 2열 슬라이딩 도어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컨트롤 패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능이라던가 구성에 있어서는 큰 아쉬움은 없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격이 워낙 큰 만큼 레그룸이라던가 헤드룸 충분히 여유롭고 체격이 큰 탑승자가 앉더라도 만족스러운 여유 공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 새로운 시에나의 강점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에나의 2열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어를 열자마자 굉장히 쾌적하고 넉넉한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트를 조금 뒤로 밀어놓긴 했는데 레그룸이라던가 이런 공간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2열 시트 역시 이런 손잡이 조작 등을 통해서 시트를 굉장히 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서 3열 탑승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2열의 등받이 각도 조절이라던가 이런 임시적이긴 하지만 컵홀더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높은 매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열 시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뒤로 누워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체격이 큰 분들이라던가 장거리 주행 시에도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3열 탑승자를 위한 별도의 컵홀더 그리고 이렇게 충전 포트를 마련을 해서 이 공간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 구성 굉장히 매력적인 편이고요. 그리고 화려함은 조금 부족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중앙 상단 쪽에 보면은 공조 컨트롤 패널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2열 공조에 더욱더 쾌적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도 충분한 매력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외에도 2열 도어 그리고 3열 창문 이쪽에도 각각 수동식이긴 하지만 선 블라인드가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티를 더욱더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죠. 미니밴에게 있어서 탑승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적재 공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나 역시 적재 공간에서 많은 공을 들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테일게이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싱킹 타입의 시트를 적용한 덕분에 이 3열 시트 뒤쪽에도 충분히 넉넉한 적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손잡이를 당겨서 시트를 밀어 넣게 되면은 굉장히 평평하면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된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죠. 반대로 이쪽도 접어볼게요. 굉장히 손쉽게 이 시트를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트를 접었을 때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일 겁니다. 게다가 실내 공간을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깔끔하게 그리고 공간 활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4명의 가족이 함께 여행이라던가 캠핑을 떠나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본인 아래는 딱 보더라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걸 직감하게 만드는 이 주황색 케이블이 자리하고 있네요. 자, 189마력과 24.1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직렬 4기통 2.5L 다이내믹 포스 가솔린 엔진과 이 복합적인 전기 모터의 시스템을 조합하여서 시스템 합산 246마력이라는 만족스러운 출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ECVT 그리고 E4 AWD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효과적이고 우수한 운동 성능을 제시하죠. 실제 이 E4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여러 차량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았는데 100대 0부터 20대 80까지 자유롭게 출력을 조절하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그러면서도 경량의 AWD 시스템으로 우수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시에나의 놀라운 효율성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듯 체격이 크고 무거운 미니밴의 경우에는 그 효율성이 다소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에나 하이브리드 AWD는요, 복합 기준 13.7km/L라는 아주 우수한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 또한 14.1 그리고 13.3km/L로 전체적으로 밸런스라던가 주행 효율성에 정말 큰 매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AWD와 함께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실제로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보통 자동차의 상품성을 구성을 할 때 AWD 모델이 좀 더 상위 모델이고, 일반적인 전륜이나 후륜 이런 모델들이 하위 모델 혹은 기본 모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이 시에나는 그 반대입니다. 실제 판매 가격을 보면 사륜 사양인 E4 사양이 더 저렴하고요, 오히려 전륜 구동 모델인 이 전륜 사양이 더욱더 비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격 차이는 2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패키지를 보면은 AWD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및 레저 활동에 모터홈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전륜 구동 사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채로운 패키지와 다채로운 편의 및 안전 사양들이 더 더해지면서 더욱더 약간 VIP 의전용 차량이라는 성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하자면 생각보다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사양은 E4, 그러니까 AWD 사양이고요. 판매 가격은 6,200만원에 책정되어 있는 차량이죠. 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숙함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특성상 이 엔진이 순간적으로 개입되는 순간에는 살짝 진동과 소음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차 시승을 하시면서 만족감을 느끼신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 토요타 하이브리드 워낙 오랜 경험으로 빚어진 그런 경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이 타시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또 부족함 없는 그런 구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내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굉장히 넓은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각종 버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명료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다만 2열 공조 컨트롤 패널 조작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어떤 게 2열 지금 상황인지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것만 적응되면 그 외의 기능들을 사용하기에는 별 특별한 불편함이라던가 아쉬움은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딱 걸리기 때문에 사용성이 좋고요. 옆으로도 많이 안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패드 위에 휴대폰을 올렸을 때 충전반이 굉장히 빨리 오는 편이에요. 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한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계기판이라던가 그 외의 부분들 전체적으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합산 246마력입니다. 2.5리터 가솔린 엔진이 189마력을 내주고 있고, 전기 모터가 이제 조합이 되어서 최적의 출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하면서 출력이 부족하다 혹은 아쉽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차량의 공차 중량이 2.2톤에 육박하기 때문에 조금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도 예전에 V6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확실히 적재적소에 이 전기 모터가 힘을 더해주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인지 몰라도 전반적인 주행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전기 힘만으로 달릴 수 있는 EV 모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EV 모드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깔끔함, 아주 명확하게 움직이는 그 느낌이 정말 큰 매력 포인트가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EV 모드는 이 기어 시프트 레버 아래쪽에 있고요. 지금은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뜨네요. 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 모터가 작동을 하다가 가솔린 엔진이 더해질 때 살짝 진동소음이 느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주행 전반에 걸쳐서 만족감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엔진 소음 같은 경우도 차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숙하기 때문에 그 소음만 유독 꽂혀 들리는 일종의 칵테일 효과 같은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 외에는 딱히 아쉬운 점이 없어요. 드라이빙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신 이 스포츠 모드 때는 이 전기 모터가 조금 더 즉각적이고, 또 가솔린 엔진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행 템포가 빨라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니밴의 운전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 차에는 이제 eCVT, 그러니까 이 CVT 변속기요. 결국은 CVT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다단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실제 6단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 수동 기어비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동 모드를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스포츠 모드라던가 아니면 일반 D 모드를 쓰는 게 차의 성격에 훨씬 잘 맞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eCVT의 조합 자체가 이 토요타 브랜드에서도 이미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온 그런 숙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주행 전반에 걸쳐서 불편함이 있다거나 아쉬움이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주행을 하면서 견실한 조합이다, 그렇게 계속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주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4기통 엔진이고 또 전기 모터가 또 고속주행에서는 제한적으로 개입이 되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 시원시원한 맛은 조금 약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실 미니밴으로 과속하는 경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는 카니발을 보고 과학은 틀리지 않는다, 과학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있는 거죠. 자, 가족과 함께하고 혹은 중요한 짐을 적재하고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고속주행에 아주 특화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좀 주행을 해보면서 혼다 오디세이에 비해서는 조금 고속의 그 시원한 맛은 좀 없구나, 그런 아쉬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단점은 제가 이따 후술할 효율성 부분에서 완벽하게
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납득하고 이 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이제 움직여 보면요, 사실 미니밴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좀 미국차적인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 페달이라던가 브레이크 페달에 대한 반응이 아주 민감하기보다는 좀 너그럽고 좀 부드러우면서 살짝 말랑말랑한 듯한 그런 모습이 있죠. 브레이크를 제동할 때도 약간 물 먹은 스펀지를 밟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게 미니밴 특성인데, 아무래도 탑승자에 대해서 큰 충격을 주지 않고 또 적재물이 순간적으로 확 쏠리지 않도록 이제 그러한 세팅을 가져간 건데, 이 시에나의 세팅은 딱 그러한 부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무언가 그런 스포티한 차량에 비해서 아주 견고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TNGA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굉장히 탄탄한 차체를 갖고 있고, 여기에 전체적인 조향 반응이라던가 서스펜션의 반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매끄럽게 연출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군더더기 없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만족감을 높여주는 그런 셋업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공사 중인, 그러니까 철판 위를 지나는 주행을 해봤는데, 그리고 또 뭐 자유로 주행을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주행 환경을 주행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진동이라던가 소음의 억제력도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덕분에 확실히 이 미니밴 시장도 세대 발전을 통해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함, 뭐 기술의 매력, 편의 사양의 매력, 이런 거는 분명 국산 기아 카니발이 좀 더 우수한데, 이 불규칙한, 순간적으로 차체가 흔들리거나 이 좌우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주행 상황에서는 시에나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차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고 있다,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느끼는 만족감 굉장히 우수할 거고, 그리고 2열과 3열 탑승자도 아마 그에 버금가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 제가 이 차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매력 포인트로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인연비도 리터당 13.7km에 이릅니다. 굉장히 우수한 수치예요. 사실 중형 세단들보다도 더 우수한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인연비만 좋을 뿐 아니라 실연비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자,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가다 서다가 반복이 되는 도심과 또 이 전기 모터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경제 속도 이하, 그러니까 한 40에서 60km 이 정도의 속도에서 굉장히 큰 매력을 제시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나 하이브리드 AWD는요, 자유로 주행에서도 리터당 19.2km의 우수한 효율성을 제시했습니다. 공인연비, 복합연비도 그렇고 고수연비도 그렇고, 복합연비가 이 고수연비보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고수연비가 13.3km예요, 리터당.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개선된 수치를 보여준 거거든요. 미니밴이 이 정도의 효율성을 보여준다? 그것도 이전에 V6 모델을 대체하는 미니밴으로서 이 정도의 연비를 보여준다?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뭔가 디젤 미니밴, 그러니까 카니발 디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의 매력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저는 실제로 그 효율성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됐고, 또 자유로 주행을 하면서 전반적인 주행 안정성이라든가 주행의 편의성,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외면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에요. 참고로 지금 이 차를 받아서 거의 한 200km 가까이 주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연료계가 아직도 풀 위에 있어요. 네, 물론 시승을 준비해준 측에서 기름을 많이 넣어줬을 수 있긴 한데, 워낙 연비가 좋으니까 이 주유계가 달 일이 별로 없네요. 네, 이런 것까지 고려하자면 정말 매력적인 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4세대로 새롭게 돌아온 토요타 시에나를 경험해봤습니다. 달라진 디자인도 매력적이고 공간에 대한 활용성, 공간 가치, 편의사양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제공하는 이 가치는 정말 너무나 큰 매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반적인 주행 품질, 주행 성능, 주행 만족감 해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 몫을 다해줬고요. 그리고 디젤 모델이 부럽지 않은 그런 놀라운 효율성을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정말 높은 만족감을 주는 그런 미니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카니발이 있는 이상 이 차가 카니발보다 많이 팔리거나 아니면 정말 혁신적인 수준의 그런 판매량 개선이 이뤄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충분히 구매할 가치, 그리고 고민해볼 가치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성도 높은 미니밴,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더욱더 놀라운 효율성을 제공하는 미니밴을 바라신다면 토요타 시에나 분명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